자, 그러면 유닛 2 컨셉 영상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제브라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1을 옛날에 배웠고 2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유닛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유닛 두 번째에서 뭘 배우는지 소개하기 앞서 유닛 1에서 뭘 배웠는지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펑션이라는 거를 배우게 됐죠? 이 펑션이 뭐예요? 펑션은요, 어떤 박스 같은 건데, 이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수 있죠? x나 y나 z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요? variable이라고 불렀었죠? 맞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 있는 게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이 x에 어떤 숫자를 넣을래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죠. 예를 들어서 이 x에다가 우리가 3이라는 거를 집어넣었으면 펑션에다가 여기 3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했을 때 계산되는 게 3 더하기 1이어서 4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 f3을 4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나중에는 점점 길어질 거예요. 이 펑션이 점점 뒤에 붙는 것도 많아지고 곱하기도 생길 거예요. 맞죠? 그럴 때마다 손으로 직접 적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fx라는 펑션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맞죠? 수학에서는 fx라고 적고, 이 함수, 펑션이라는 거는요, 비단 수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코딩 같은 거를 할 때도 우리가 펑션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결국 이거를 쓰는 이유는 복잡한 것들을 간단하게 표현하고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게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펑션을 귀찮고 계산하기 힘들지만 배우는 거예요. 구태여. 그러면 우리가 유닛 1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요, 리니어 펑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펑션이라는 게 종류가 있겠죠? 맞죠? 이 펑션을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너무 딥하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베리어블 위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펑션이 이렇게 베리어블이 섞여 있고 콘스탄트도 섞여 있는데, 이 베리어블 위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맞죠? 제일 큰 숫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그 펑션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펑션 위에 있는 이 제일 큰 숫자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게 리니어 펑션이었어요. 왜 이름이 리니어 펑션이었냐면, 이 fx라는 거를 그래프 상에 나타냈을 때, 참고로 x축을 x-axis라고 배우고 y축을 y-axis라고 배웠죠. 맞죠? y-axis는 x가 0인 것들이고요, x-axis는 y가 0인 것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축을 axis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x라고 불렀었어요. 맞죠? 이거 이해됐죠? 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그냥 일직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라인 모양이죠. 라인 모양이어서 리니어 펑션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유닛 2에 배울 거, 그러니까 리니어를 알아야 그 이후의 것들을 하겠죠. 유닛 2에서 배우는 거는 이 위에 있는 제일 큰 숫자가 2가 됐을 때 그게 뭐니? 그걸 배우는 게 유닛 2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간 이 숫자가 2인 것들을 쿼드라틱 펑션이라고 불러요. 쿼드라틱 펑션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펑션. 자, 이거의 대표적인 그림으로는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공이 이렇게 농구 골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 공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맞죠? 이 날아가는 궤적을, 이 트랜잭션을 우리가 파라볼라라고 불렀었어요. 맞죠? 이 파라볼라는요, 이 쿼드라틱 펑션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볼라를 배웠었던 거고, 자, 이 fx는 x제곱이나 이런 것들을요, 모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적는 방법이 있죠. 적는 방법을요, 두 가지로 나타낼 건데, 이건 이따가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고, 이 쿼드라틱 펑션을 뭔지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바꿀 수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것도 파라볼라 쿼드라틱 펑션이고요, 이것도 쿼드라틱 펑션, 이것도 쿼드라틱 펑션이에요.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고, 이러한 과정들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오메트리 때도 분명히 우리가 쿼드라틱 펑션을 했어요. 근데 지오메트리 때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을 어떻게 넓이를 구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에 집중했던 게 지오메트리라면, 알지브라에서는 이거를 계산하고 이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공간에 나타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알지브라 2에서의 목적이에요. 그게 오브젝트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대포에다가 포탄을 넣고 쐈어요. 쏘고 나서 3초가 지났을 때 이 대포가 지금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궤적을 따라갔으면 여기의 위치가 몇 콤마 몇에 있니? 이런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쿼드라틱 펑션, 알지브라 2에서의.
자 그러면요 이 쿼드라틱 펑션을요 적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스탠다드 폼이고 두 번째가 벌텍스 폼이에요. 이 이름이 괜히 지어진 게 아니니까 한번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그 x 메뉴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리니어 펑션하고 쿼드라틱 펑션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리니어 펑션 같은 경우에는 y는 ax 플러스 b였죠. 맞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1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리니어를 1이니까 제일 큰 게 맞죠?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몇 개였어요? 두 개죠. 맞죠? x가 a 앞에 있는 자 x1 그리고 b는 사실 x0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쿼드라틱에서는 몇 개가 되겠어요? 3개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거를요 그냥 y는 ax 플러스 b처럼 그대로 적어주는 게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주는 게 스탠다드 폼이에요. 그냥 abc 붙여가지고 적어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렇게 적어주는 방법도 있고 벌텍스 폼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 쿼드라틱 펑션 같은 경우는요 그냥 파라볼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알지브라 2의 단계에서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이 부분을요 꺾이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벌텍스라고 불러요. 맞죠? 벌텍스 폼이라고 적는 이유는 이렇게 적으면 벌텍스가 어딘지 찾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벌텍스 폼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y는 2의 x-1의 스퀘어 플러스 3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요 첫 번째 여기 이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어버리죠. 그랬을 때 y는 몇이 돼요? 뒤에 있는 거 y 인터셉트라고 불렀었죠 옛날에는. 자 이게 y가 3이 되죠. 맞죠? 그래서 1,3이 이거의 벌텍스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3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탠다드 폼, 벌텍스 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맞죠? 자 쿼드라틱 펑션하고 리니어 펑션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리니어 펑션은 이렇게 쭉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쭉 가거나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쭉 내려가거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맞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쿼드라틱 펑션 같은 경우에는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죠 모양이.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쿼드라틱하고 리니어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똑같이 접히는 지점이 있어요. 맞죠? 우리는 이 부분을요 아까도 말했지만 엑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축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자 이 엑시스를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둘이 완전히 겹치잖아요. 대칭된다고 하고 이걸 영어로는 시메트리라고 표현을 하죠.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엑시스 오브 시메트리라고 불러요. 그걸 줄여서 AOS라고 나중에 표현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를 알고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쌤이 말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면 여기가 제일 작은 지점이 되겠죠. 벌텍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면 여기가 제일 큰 지점이 되겠죠. 벌텍스. 그러니까 방향이 꺾이는 부분 거기를 벌텍스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밑을 보자면 자 스케치하래요. 뭘 스케치하냐면 이 y는 x 스퀘어를 스케치하래요. 맞죠? 그러면 뭐 이거는 나중에 점 찍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문제들하고. 자 어쨌든 이렇게 그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예시를 그려보면서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먼저 할게요. 그리기 전에 그냥 어차피 영상으로 남으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의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이 페이지를 여기를 펼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디였더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쿼드라틱 펑션을 y는 ax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는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a가요 0보다 크면 이렇게 위에서 뚫려 있는 거죠. 맞죠?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오픈 업워드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vertex는 여기에요. 당연히 방향이 꺾이는 부분. 여기는 미니멈이 되겠죠. 맞죠?
같은 느낌으로 자 만약에 이 A가요 0보다 작아요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방향이 그대로 이렇게 꺾이겠죠 맞죠? 그랬을 때 얘는 뭐겠어요? 그 반대니까 다음 워드겠죠? 그쵸?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게 A가 0보다 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면 여기가 위가 뚫려 있으니까 업 워드예요 그 반대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뚫려 있으니까 다운 워드인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벌텍스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쿼드라틱 펑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벌텍스라는 부분이요 항상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이 꺾이는 게 벌텍스니까 항상 이 벌텍스가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된다 A가 0보다 크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제일 작은 점에서 미니멈이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맥시멈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y는 위에 있는 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걸요 y는 마이너스 a 스퀘어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볼게요 한번 그랬을 때 여기서는 a가 0보다 큰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얘는 완전히 그냥 부호만 달라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뒤에 있는 걸 없애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부호만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때 뭐를 기준으로 뒤집혔어요? x 엑시스를 기준으로 reflected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거울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정확히 반대로 비치잖아요 뭘 기준으로? x 엑시스를 기준으로 reflected 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이 a라는 게요 그냥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검은색처럼 생겼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y가 3x 스퀘어가 됐다고 했을 때 얘는요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따가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스트레치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스트레치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스트레치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y는 2분의 1의 x 스퀘어라고 했을 때는 더 작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했었어요? 컴프레스드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크게 그 컨셉의 토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것들을요 옮길 수도 있겠죠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슬레이션 자 x 스퀘어가 기준 있고 x 스퀘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요 x 스퀘어였던 거를 x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맞죠? 자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일단 컨셉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x 엑시스하고 y 엑시스를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요 자 x 스퀘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겼어요? 자 x 스퀘어는요 자 x하고 y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x가 있고 y가 있다고 했을 때 x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0이 들어갈 땐 0이죠 x에 1이 들어갔을 때는 y에 1이 들어가겠죠 맞죠?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도 y에 1이 들어가겠죠 맞죠? x에 2가 들어갔을 때 y는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도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찍힐 거고 점점 더 커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쵸? 이게 y는 x 스퀘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 y는 x 스퀘어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하겠대요 마이너스 5를 하겠대요 그러면 x 스퀘어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요 자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죠 맞죠? 자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이게 스퀘어 돼서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죠? 자 2를 집어넣으면 이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 x 스퀘어에서 전부 다 그냥 마이너스 5를 계산해주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만큼 떨어진 거고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생겼겠네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 거고 얘는 점점 더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림을 좀 못 그리긴 했는데 자, 이거를요 잠깐만요 복제를 해볼게요 복사
자, 이렇게 생긴 게 그냥 그대로 5만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5만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얘를 색깔을 바꿔주고 얘가 뭐였다고요? x 스퀘어 마이너스 5. 얘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x에다가 x 마이너스 4라는 거는요, 먼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있던 거를요 x축으로 4만큼 움직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자, 왜 그런지 여기 한번 서브스티튜드를 해봅시다. 자, 색깔을 보라색, x 스퀘어 x 마이너스 4의 스퀘어를 봅시다. 여기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돼요? 16이 되죠? 그쵸? 그냥 처음 얘는 벌텍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벌텍스가 뭐예요?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는 4,0이 벌텍스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4라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4,0은 여기죠. 그쵸? 그리고 5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1이 되죠? 맞죠? 그럼 여기 찍힐 거고, 3을 집어넣었을 때도 1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찍힐 거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자, 이거는 그냥 익숙하죠. Y축으로 그냥 이동을 하면 되니까. 맞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은요, 자, 얘를요, 첫 번째 벌텍스를 찾아요. 벌텍스를 찾고 얘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벌텍스를 찍고 얘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돼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AOS 찾는 거 한번 연습을 하고 일단 컨셉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AOS가 뭐랬어요? Axis of Symmetry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요, Y는 X 스퀘어의 그거는 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 색깔 한번 바꾸고요. 자, 이 파란색 펑션 Y는 X 스퀘어의 Axis of Symmetry는 뭐예요? 이거겠죠? 맞죠? x는 0이에요. 맞죠? 오케이. 그냥 간단하게요. 벌텍스 폼으로 바꿨을 때 x-h잖아요. 여기 가운데가. 맞죠? 이 벌텍스가 있는 거에 x 좌표가 이 AOS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 x-4라는 게 있죠. 그림이 좀 남잡하니까 좀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핑크색의 펑션이 있는데, 자, 이거의 벌텍스가 어디예요? 4,0이죠. 맞죠? 그런데 AOS는 여기란 말이에요. x가 4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얘는 AOS가 뭐다? x 이퀄 4다. 그러니까 벌텍스의 x 좌표가 AOS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자, 얘가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0보다 크면 어떻게 생겼댔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벌텍스가 뭐예요? 민이죠? 제일 작은 곳이잖아요. 맞죠? 자, 얘는 0보다 작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맥스겠죠? 밑에 거는 0보다 크니까 민이겠죠? 이해가 어렵나요? 이해가 어렵나요? 약간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도메인 레인지 여기 있는 5개만 설명을 하고 영상을 한번 끊을게요. 분량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흰색으로 한번 칠하고, 아니다, 칠할 필요가 없고, 잠깐만요. 스크린샷 복사하고 붙여넣기. 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맞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게 y는 x-3의 스퀘어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4 말고 1로 할게요. 1. 자, 그랬을 때
x 액시스가 있고 y 액시스가 있잖아요. 맞죠? 맞죠? 그랬을 때 자, 벌텍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벌텍스. 얘를 0으로 만든 숫자면 돼요. x-3이 0이 되는 x가 몇이죠? x가 3이 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3에다가 찍고 얘가 0이 돼서 없는 거잖아요. 그럼 y는 뭐가 남아요? 뒤에 있는 것만 남죠? 그러면 1 찍어가지고 여기가 벌텍스예요. 벌텍스 설명했어요. 맞죠? 됐나요? 그리고 얘가 그림을 그린다면요. 자, 2를 집어넣으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의 스퀘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2에 찍히겠네요. 맞죠? 맞죠? 자, 4를 집어넣어도 똑같겠죠.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찍힐 거고. 맞죠? 이렇게 쭉 커질 거거든요.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 AOS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이 AOS를 찾을게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AOX는 어디예요? 접었을 때 똑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냥 X, 볼텍스의 X가 AOS예요. X 이퀄 3이라고 적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axis of symmetry니까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가 0보다 크죠? 왜요? 1이잖아요. 1인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댔죠? 이렇게. 맞죠? 커지는 방향이랬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위가 뚫려 있으니까 upward라고 불렀었죠? 맞죠? 그러면 이 벌텍스는요 제일 작은 부분이겠죠. 그림 그냥 봐봐요. 그냥 이게 제일 작잖아요. 얘가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미니멈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도메인 그냥 얘는 쭉 커지잖아요. 맞죠? x를 다 그냥 훑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x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냥 모든 숫자 r 적으면 되죠. real number 모든 숫자. 오케이? 아, 레인지가 아니라 도메인에다가.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일단 이것까지 설명하고 끊을게요. 자, 그 다음 레인지는 뭐예요? y의 범위잖아요. 도메인은 x의 범위였고 레인지는 r의 범위잖아요. 맞죠? r 같은 경우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제일 작은 게 여기 있는 1이 제일 작은 거잖아요. 맞죠? 1보다 큰 모든 숫자들은 다 레인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레인지는요 1보다 큰 모든 숫자다. 같거나 큰 모든 숫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한번 영상 끝.